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신가요? 63을 살아오면서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품어온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남은 시간, 이제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괜찮은 걸까? 만약 이런 물음이 가슴속에서 자꾸 떠오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쳐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길게, 그만큼 부드럽게, 그만큼 세심하게 살아왔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환점을 지나고 계십니다.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 남들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눈물들, 조용히 감당해온 상처들, 괜찮다 하며 스스로를 뒤로 숨긴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빛으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전환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그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주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여는 사주박사 오수연입니다. 오늘은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께 지금까지의 모든 인내가 왜 허투루 흘러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2026년이 왜 여러분 삶에서 가장 따뜻한 보상의 해가 되는지 차근차근 그러나 명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은 3가지 소중한 선물을 받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동안 왜 나만 이토록 양보해야 했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으실 것입니다. 둘째, 16년 중반부터 여러분의 재물과 건강, 그리고 인연의 에너지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명확한 흐름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셋째, 복이 찾아오는 길목에서 무엇을 정리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1963년은 개묘년, 맑은 물을 품은 검은 토끼의 해였습니다. 검은 토끼는 명리학에서 가장 온화하면서도 가장 깊은 운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끼는 조용히 뛰어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며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안으며 조용히 배려를 이어온 삶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던 시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출 수 없었던 나날들, 괜찮다 하며 삼켜야 했던 수많은 밤들,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홀로 견뎌내셨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인 배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참아낸 슬픔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품어준 순간 하나하나를, 그 모든 것이 지금 은총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주학적으로 1963년생 토끼띠는 개묘, 즉 맑은 물의 기운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개는 안개처럼 부드러운 물입니다. 묘는 초목처럼 생명력 있는 나무입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스며드는 존재, 그것이 바로 개묘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갈등이 와도 부드럽게 풀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혜롭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물은 흐르는 성질이기에 한 곳에 머물기 어려웠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의지할 곳이 없는 것 같을까?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운명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흐름이 평화로 고요해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6년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2개 뜬 것처럼 뜨겁고 땅에는 달리는 말처럼 역동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한 해입니다.
많은 사주책들이 말합니다. 계묘생에게 병오년은 수국화, 즉 물이 불을 끄는 해라고, 조심하라고, 에너지를 아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913년생 토끼띠 여러분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왜일까요? 명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화기제라는 말입니다. 물과 불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부드럽고 차가운 물의 기운이 2026년에 뜨거운 불 기운을 만나면 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소멸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불을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품어왔던 배려가 이제 뜨거운 불을 만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참아온 인내가 이제 빛나는 포용력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병오년이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께 가져다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양보만 했는지, 왜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는지, 왜 늘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이었는지 2026년에 그 답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2026년은 토끼띠에게 참는 인생에서 인정받고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뀌는 해입니다. 더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는 해가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를 치유받는 만큼 행복해지는 해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재물운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1963년생 토끼띠의 재물운은 겉으로 보기엔 고요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형국입니다. 마치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운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흘러갔습니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답답했을 겁니다. 아무리 모아도 돈이 쌓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조심해도 빠져나가는 곳이 있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 특히 중반으로 갈수록 그 흘러가던 재물의 기운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숨겨진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재능이 있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겨졌던 노고가 있으십니까? 2026년 5월에서 8월 사이 이것들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병오년의 화기운은 계묘생의 숨은 공로를 세상에 알려지게 만듭니다. 그동안 몰라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잊혀진 인연이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풀고 잊었던 선행이 있으십니까?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후회가 있으십니까? 2026년 중반, 생각지도 못한 경로로 그 기억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연락이 온 옛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식이 갑자기 용돈을 드리며 그동안 받은 사랑을 갚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잊고 있던 권리가 정리되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이 여러분께 보답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흐르지 않는 재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돈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토끼띠에게는 관계가 재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신뢰와 인품이 이제 물질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지인을 통해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평생 모은 것을 현명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저 자식들이 독립하면서 지출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6년에 모이는 재물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눈물과 인내의 대가입니다. 하늘이 여러분께 드리는 위로입니다. 이 귀한 돈을 노리는 유혹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누군가 친절한 말로 투자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친척이든 지인이든 심지어 가족이든 단호하게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2026년 1963년생 토끼띠 재물운의 핵심은 증식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나가는 통로를 막는 것이 곧 들어오는 복을 붙잡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시기가 있습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그리고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지갑을 지키시고 어떤 제안도 즉시 결정하지 마십시오. 최소 열흘은 생각하고 가능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몸이 주인인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해입니다. 그동안 무리하며 견뎌왔던 피로가 이제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몸이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아직 돌볼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호조차 없을 때가 더 위험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장과 방광입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수는 차갑고 흐르는 성질이 있어서 신장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뜨거운 화기운이 강한 해에는 수분 대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려우거나 허리가 무겁거나 부종이 생기는 증상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을 찾으십시오. 2026년 4월과 10월, 이 두 시기는 특히 비뇨기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둘째는 간과 눈입니다. 1963년생 토끼띠는 오랜 세월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담아온 분들입니다. 화가 나도 삼켰고 속상해도 삼켰고 아파도 삼켰습니다. 그 모든 감정이 간에 쌓여 있습니다. 2026년 화기운은 그 쌓인 감정을 건드립니다.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눈이 침침하거나 옆구리가 뻐근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술을 끊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십시오. 그리고 밤에는 최소 11시 전에 주무십시오. 늦게 자지 마시고 충분히 쉬면서 간이 회복할 시간을 주십시오. 셋째는 관절 건강입니다. 병원연의 화기운은 뼈와 관절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어깨가 결리거나 손가락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십시오. 따뜻한 찜질로 관절을 풀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여러분은 마음을 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표현해도 됩니다. 터놓아도 됩니다. 기대도 됩니다. 이 해의 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이후 10년의 활력이 결정됩니다. 병원 가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2026년에는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만나거나 나를 이해하는 의료진을 찾는 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특히 6월에서 8월 사이 좋은 의사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깐의 휴식을 죄책감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지금 쉬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더 큰 운을 받기 위해 몸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가족관계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집안의 모든 감정을 받아준 완충제였습니다. 가족의 그늘이었고 울타리였고 위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가족이 불편할 것 같았고 여러분이 아프면 모든 것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플 수 없었습니다. 속상해도 참았고 힘들어도 견뎠고 외로워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뒤편 자리에서 한 발자국 나와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내가 표현하면 어떡하나, 내가 요구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이 한 발자국 나서는 순간 가족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진솔해집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니 가족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무한정 이해해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항상 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 솔직해지는 순간 비로소 가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분도 힘드셨구나. 아, 이분도 마음이 있으셨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가족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여러분의 그동안의 인내를 비로소 진심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자식들이 먼저 다가와 안아줍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이 옵니다. 2026년 중반, 특히 7월에서 9월 사이에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한 집안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좋은 소식이나 승진 소식이나 손주의 성장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막혔던 자식의 길이 열리는 소식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하던 자식이 드디어 좋은 직장을 찾거나 사업이 어렵던 자식에게 전환점이 오거나 관계가 안 좋던 자식의 인연이 풀리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평생 베푼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저 축복하고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놓아줌이, 여러분의 응원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갑니다.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가 계신 분들은 2026년에 부부 관계가 한층 편안해집니다. 그동안은 서로 눈치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할 일만 하며 진심을 나누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특히 중반으로 갈수록 배우자와의 대화가 깊어집니다. 작은 감정을 나누고 옛날 추억을 꺼내고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신호입니다. 부부가 함께 나이 드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서로를 다시 이해하고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쓸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사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심을 나눌 친구를 만나거나 마음이 통하는 동료를 만나거나 함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특히 5월과 8월에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을 열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가 보십시오. 이제 중요한 시기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서 2월, 새해를 맞는 이 시기는 마음을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큰 변화를 시도하지 마시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기에는 집안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공간을 만드십시오. 특히 1월 중순 이후부터는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설 명절을 맞아 자식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면 그것이 한 해의 좋은 시작이 됩니다. 2월 하순에는 작은 여행이나 나들이를 계획해 보십시오. 가까운 곳이라도 좋으니 새로운 공기를 마시며 기분 전환을 하시는 것이 운을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월에서 4월, 봄 기운이 살아나는 이 시기에 몸 관리에 특히 신경 쓰십시오. 환절기라 감기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기에 좋은 때입니다. 3월은 특히 신장과 방광 건강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이 시기에 발견되는 작은 이상 신호들은 조기에 치료하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재물 관리에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투자나 보험 가입을 권유할 수 있는데 서두르지 마십시오. 최소 2주 이상 충분히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4월 중순 이후에는 오래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5월에서 6월, 이 시기부터 운이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5월은 1963년생 토끼띠에게 인연운이 가장 좋은 달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동창회나 모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석하십시오.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들이 하반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6월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됩니다. 6월에는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림 그리기, 서예, 노래 교실, 댄스 스포츠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활동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운을 끌어올립니다. 6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재물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신호가 보입니다. 7월에서 8월, 여름의 활기찬 기운이 여러분의 운을 정점으로 끌어올립니다. 재물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흘러갔던 돈이 모이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시기입니다. 7월은 2026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이 시기에 묶여있던 재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통장에서 이자가 나오거나 예상치 못한 환급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로부터 용돈을 받거나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혜택을 새롭게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7월 초순에는 집안의 서류들을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보험 증서, 예금 통장,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시면 잊고 있던 재산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올 것입니다. 8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7월에 받은 복들을 정리하고 주변에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8월에 베푼 선행은 10배로 돌아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종교단체에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십시오. 특히 8월 15일 전후로 좋은 일을 하시면 그 공덕이 하반기 내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8월 하순에는 가족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시원한 곳으로 떠나 좋은 추억을 만드십시오. 이때 쓰는 돈은 아까운 돈이 아니라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9월에서 10월, 가을의 풍요를 누리는 시기입니다. 가족관계가 좋아지고 자식들로부터 감사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행을 가시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9월은 건강운이 매우 좋은 달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쌓인 피로가 모두 풀리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9월 초순에는 가벼운 등산이나 산책을 자주 하십시오.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충전됩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자식들로부터 기쁜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취업 소식, 승진 소식, 결혼 소식, 임신 소식 등 가족에게 경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은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 사이에 집중됩니다. 10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노력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10월에는 조상님께 감사를 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묘를 가시거나 제사를 정성껏 모시거나 절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조상의 은덕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10월 하순에는 재물 정리를 하십시오. 올해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을 정리하고 남은 2개월을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특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연말까지 저축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11월에서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에게도 칭찬해 주십시오. 11월은 조심스럽게 보내야 하는 달입니다. 전체적인 운은 나쁘지 않지만 작은 실수나 방심이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11월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특히 11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는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11월 하순부터는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마음이 들뜰 수 있는데 지갑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연말 모임이나 선물 준비로 돈이 많이 나갈 수 있으니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 쓰십시오. 12월은 감사와 정리의 달입니다. 한 해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십시오. 12월 초순에는 집안 대청소를 하십시오. 묵은 기운을 모두 내보내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2027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계획을 세우십시오. 12월은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달입니다.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연말 가족 모임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에 대한 소망을 나누십시오. 12월 하순, 한 해의 마지막 주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2026년을 돌아보고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십시오. 힘들었던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잘 풀렸음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27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으십시오. 2026년이 좋았다면 2027년은 더욱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2026년 한 해 동안 쌓은 복과 덕이 2027년에는 더 크게 꽃피울 것입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여러분의 운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큰돈 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누구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비법들입니다. 첫째, 색상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2026년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색상은 청록색, 하늘색, 그리고 연두색 계열입니다. 왜 이 색상들일까요? 청록색은 계묘의 맑은 물 기운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기운인 수의 빛을 더욱 강화해주는 색깔입니다. 하늘색은 치유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생 쌓인 상처가 마침내 회복되는 색깔입니다. 연두색은 생명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지친 마음을 살려주고 불안한 감정을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색상들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들여놓으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 수건 하나면 충분합니다. 휴대전화 배경화면을 청록색 바다나 하늘색 구름 사진으로 바꾸셔도 좋습니다. 아침에 입는 속옷이나 양말을 이 색깔로 선택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과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둘째, 숫자의 기운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3은 성장과 확장을 의미합니다. 시계소고우 12, 48하시 싹을 틀 듯 모든 것이 자라나는 숫자입니다. 8은 순환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끝없이 돌고 도는 것처럼 복이 계속 이어지는 숫자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숫자를 활용해 보십시오. 약속 시간을 정할 때 3시나 8시로 정하십시오. 비밀번호를 만들 때 3이나 8을 포함시키십시오. 복권을 사신다면 3이나 8이 들어간 번호를 선택해 보십시오. 작은 것 같지만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기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셋째, 공간의 정돈입니다. 집안의 기운은 동쪽에서 시작됩니다. 동쪽은 토끼의 방향입니다. 목의 기운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어지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집의 동쪽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특히 금속 재질의 물건은 동쪽에 두지 마십시오. 금극목이라 하여 새가 나무를 베는 형국이 됩니다. 대신 청록색이나 하늘색, 연두색 계열의 소품을 배치하십시오. 작은 화분이나 나무로 만든 장식품을 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갑도 정리하십시오.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복잡하다면 재물이 머물고 싶지 않겠지요. 지갑 속의 낡은 영수증, 기한 지난 카드, 안 쓰는 멤버십들을 지금 당장 비우십시오. 빈자리가 있어야 새로운 재물운이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깨끗한 지폐 한 장을 항상 보관하십시오. 액면가는 상관없습니다. 1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깨끗하고 펴진 지폐 한 장을 지갑의 가장 깊은 곳에 넣어 두십시오. 이것은 쓰는 돈이 아니라 재물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침실도 중요합니다. 잠자리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곳입니다. 침대 머리는 동쪽이나 남동쪽을 향하도록 배치하십시오. 이것이 계묘생에게 가장 좋은 방향입니다. 침대 밑에 잡동사니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침대 밑은 비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운이 순환해야 몸도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무거운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책, 시계, 큰 액자는 다른 곳에 보관하십시오. 대신 부드러운 쿠션이나 가벼운 천으로 만든 소품을 두시면 좋습니다. 넷째, 아침의 의식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결정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하늘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감사의 말이 하루의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차를 마시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견뎌왔다. 나는 이제 행복할 자격이 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하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잠든 운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 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자신에게 하는 말은 더욱 강력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불안하겠지, 이런 말은 정말로 그런 하루를 만듭니다.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가 될 거야,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말이 정말로 그런 하루를 만듭니다. 다섯째, 물의 기운을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수의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수는 흐르고 순환합니다. 이 기운을 맑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깨끗한 물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작은 수족관이나 분수를 두십시오. 물고기를 키우시거나 물이 흐르는 장식을 하시면 좋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물이 맑게 고여있는 모습만으로도 기운이 정화됩니다. 베란다나 거실에 작은 연못 장식을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이 순환하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여섯째,
관계 정리입니다. 2016년에는 특히 사람을 지혜롭게 만나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쉽게 믿지 마십시오. 특히 빠른 친분을 제한하는 사람은 경계하십시오. 하지만 오래된 인연은 소중히 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지인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 친구, 젊은 시절 동료, 예전에 살던 이웃, 이런 오래된 인연들이 2026년에는 여러분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함께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충전됩니다. 7째,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베풀며 사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나누십시오.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0원이라도 주십시오. 자선단체에 10,000원이라도 기부하십시오. 절이나 성당, 교회에 가서 작은 정성을 들이십시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나누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눌 때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하늘에 닿고 하늘이 여러분께 10배, 100배로 돌려줍니다. 8째, 체온 관리입니다. 여러분은 수의 기운, 즉 차가운 기운이 강한 분들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아랫배가 차거나 등이 차가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6년에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십시오. 배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등에 온열 패드를 대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기운이 돕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목과 손목, 발목 이 세 곳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 세 곳만 잘 보호해도 전체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째, 웃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진심으로 웃으십시오.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럼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거울을 보고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웃다 보면 정말로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유쾌한 사람을 만나거나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웃음이 가득한 하루를 만드십시오. 10번째, 명상과 기도입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은 매일 기도하십시오. 종교가 없으신 분은 명상을 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느끼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잡념들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영혼을 맑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나 명상할 때 자신만을 위해 빌지 마십시오.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빌어보십시오. 모두가 건강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넓은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신에게도 칭찬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늘의 기운이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의 걸음걸음 위에 머무르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의 길에는 평화와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자식들은 효도하고 손주들은 건강하며 몸은 튼튼하고 마음은 늘 봄날같이 따뜻하게 하소서. 이제는 남을 위해 참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누리는 인생으로 당당히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평생 견뎌온 상처가 이제는 지혜로 바뀌게 하시고
여러분이 평생 품어온 사랑이 이제는 보상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 때마다 만족함으로 마무리하는 날들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며 외로움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찾아오며 불안함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자리 잡게 하소서. 지갑은 늘 든든하고 몸은 늘 가벼우며 마음은 늘 편안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이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기며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하소서. 1963년생 토끼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잘 사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편히 쉬셔도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2026년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제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늘의 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사랑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사주박사 오수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